경영은 결국은 사회 책임 경영이고 이 내용이 ESG 경영이고 CSR 경영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나 여러분들 기관에서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 가능 경영을 해오셨는지 우선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ESG 경영, ESG 개념을 연결해야지 ESG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했던 거 백지화하고 새로 할래. 이런 접근은 이제 문제가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아니고 ESG 경영은 지속가능 경영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윤리 경영, 환경 경영, 안전 경영 이런 부분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ESG라고 하는 큰 틀의 새로운 어떤 외형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담아낼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조직과 기관에 맞는 우리 사람도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 조직과 기관의 특성과 단계에 맞는 ESG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단계를 보면은요, 맨 아래에 경제적인 단계가 있고, 바로 그 위에는 법적인 법규 준수 단계가 있고, 바로 그 위에는 윤리적인 단계가 있고, 맨 위에는 자선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죠. 법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선활동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인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는 다른 걸 하다가 보면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잘못되면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실질적으로 법규 준수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형평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실질적이고 법규를 준수하는 아랫부분에 어떤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중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S 26000에서 7대 주제별로 세부 항목들을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면서 ESG 경영에 있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빠진 게 무엇인지 한번 줄을 그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만의 ESG 경영 방법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대 주제별로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점검 리스트를 작성할 때 참고해 보면 좋을 항목들인데 오늘 강의에서는 큰 제목만 읽고 참고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지배구조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인권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일자리,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산업 안전도 포함되고요. 포괄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세부 항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4번에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해야 한다. 바로 카본 터널, 탄소를 중심으로 한 환경적 인식을 IS 26000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운영 관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공정경쟁, 부패 방지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는 5번 공정운영 관행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6번의 항목들도 대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때는 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기업만 잘하고 대기업이 부담이 되는 것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이런 ESG 경영이 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관리 부분도 반드시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부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가 없는 조직과 기업과 기관은 없습니다. 모든 조직과 기업과 기관들은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는 바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결국 ESG 경영이 추구하는 바하고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SG 추진 협력 관계를 보면 크게 볼 때는 기업과 정부와 투자자, 금융기관의 관계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업 부분만 보더라도 기업이 대기업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ESG 경영을 추진을 해야 되고, 과제를 증가시키고 미루는 것이 아니고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묘안을 발휘하는 것이 ESG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성장위원회에서는 현역 중소기업 ESG 확산에 함께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에서 협력사들과 함께 ESG 지원 사업을 하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 ESG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을 하는 그런 전략이 ESG 경영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UN SDG와 ISO 26000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7대 주제별로도 SDG의 17개 주제가 이렇게 재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점에서 새롭게 연관성을 살려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ESG 경영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 조직과 우리 기업에 맞는 방법론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ESG 경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UN SDG에서 언급하고 있는 17가지 목표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